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. 직업이라는 게 분명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하는데 왜 때로는 우리를 더 크게 만들어주기보다 오히려 어딘가에 가두는 것처럼 느껴질까요?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이 불편한 감정의 근원을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죠. 여러분의 일은 미래를 향한 도약대인가요? 아니면 현재에 갇혀버린 우리인가요? 이게 단순히 요즘 일이 좀 힘드네 하는 직업 만족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우리 존재와 가능성 전체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. 이 자료에서는요, 이 감정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. 가능성을 잃는 경험.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 정체성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의 경험이라는 거죠. 자,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하나씩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우리는 흔히 전문성을 쌓으려고 직업을 갖잖아요. 그런데 왜 그 과정이 내 잠재력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? 그 근본적인 긴장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. 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말하죠. 직업을 가져야 너만의 정체성이 생긴다고요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그 정체성이 어느 순간 나를 한정짓는 벽처럼 느껴진다는 역설. 모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전문화의 역설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전문화라는 시스템 자체에 사실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이 숨어 있거든요. 이 슬라이드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. 한 우물을 깊게 파라. 이 조언, 물론 맞아요.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해주니까요. 깊이를 얻는 거죠. 하지만 그 대가로 뭘 잃게 될까요? 바로 넓이입니다. 다른 모든 우물, 그러니까 다른 모든 가능성들이 내 실화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. 결국 전문화는 생존을 위한 좁은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죠. 게다가 현대의 직업 구조는 일종의 닫힌 시스템과 같아요. 이 정의처럼요,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유연하게 넘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죠. 한번 올라탄 트랙을 벗어나려면 정말 엄청난 비용을 치러야만 합니다. 결국 내 직업이 내 잠재력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대한 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. 자, 외부 시스템을 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치르는 내부적인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직업은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또 다시는 채울 수 없는 두 가지 자원을 야금야금 소모합니다.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시간이죠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자연스럽게 직업부터 말하잖아요. 저는 의사입니다. 디자이너예요. 개발자입니다. 이런 식으로 직업은 어느새 나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하고 편리한 명함이 되어버렸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. 이 편리한 대표성이 어느새 그냥 대표를 넘어서 독점권을 행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. 내 여러 모습 중 하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직업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나 자신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게 되는 거죠.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이 슬라이드처럼 무대 위에는 직업인으로서의 나만 남고 나머지의 나는 전부 무대 뒤로 밀려나 버립니다. 작가가 될 수도 있었던 나, 음악가일 수도 있었던 나, 탐험가일 수도 있었던 다른 모든 나의 가능성들이 그냥 사소한 취미 정도로 치부되는 거죠. 두 번째로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시간입니다. 이 차트 좀 보세요. 우리 하루 24시간 중에 업무와 출퇴근의 거의 절반을 써요. 그리고 남은 시간의 대부분은 그냥 다음 날의 노동을 위해 회복하는 데 쓰이죠. 정작 새로운 가능성을 탐험하고 내 잠재력을 키울 시간은 고작 5% 남짓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시간을 잃는다는 것은 가능성을 잃는 것이다. 가능성이라는 씨앗은 에너지와 여유라는 토양에서 싹트는 법인데 직업이 그 토양 자체를 앗아가 버리는 셈이죠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한데 모아볼까요? 이 문제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, 아주 근본적인 불일치가 존재합니다.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와 직업이라는 틀 사이의 충돌이죠. 이 슬라이드가 그 충돌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. 왼쪽을 보세요. 인간은 원래 다중적 존재입니다. 음악도 하고 싶고 철학도 궁금하고 운동하면서 글도 쓰고 싶죠. 본질적으로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존재란 말이에요. 하지만 오른쪽의 단일한 틀, 즉 직업은 우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죠.
그래서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? 라면서 단 하나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. 이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다중적인 인간을 단 하나의 틀 안에 억지로 구겨 넣으려고 할 때 그 틀에 맞지 않는 넘쳐 흐르는 부분들은 잘려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도달합니다. 그렇게 잘려나가는 부분이 과연 무엇일까요? 네,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잃어버렸다고 느꼈던 잠재력입니다. 우리가 느꼈던 그 상실감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. 아,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그냥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? 자,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, 즉 우리의 일을 다시 바라보고 잠재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먼저 해결책으로 가기 전에 지금까지 우리가 진단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.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직업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로 만들고 시간을 독점하고 자율성을 갉아먹고 다중성을 억압하죠. 결국 새로운 무언가가 싹 트는 걸 막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. 해결책은 의외로 관점을 바꾸는 데에 있습니다. 첫째, 직업을 내 인생 전체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의 한 층위로 바라보는 거예요. 둘째, 이건 영원히 붙어있는 이름표가 아니라는 걸 계속해서 인지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. 직업을 나를 정의하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위해 통제하고 사용하는 도구로 인식하는 겁니다. 오늘 이 이야기에서 딱 한 문장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. 직업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다. 우리가 이 도구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만 않는다면 비로소 우리의 잠재력은 다시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.